자, 페이지 128쪽 적용 문제인데 7, 8, 9, 10번 질문 나와서 해볼게요. 7번부터 봅시다. 그림 가는 세기가 B인 균일한 자기장 영역을 한 변의 길이가 D인 정사각형 도선 A가 일정한 속력 V로 들어갈 때 A의 세기가 I0인 전류가 흐르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아하. 그러면 지금 어떤 조건에서 우리 7번 문제를 풀려면 일단 직선 도선이 만드는 유도 기절력 이 도선의 길이가 일정할 때 도선의 길이 자체가 변하지 않을 때 여기 뭐런 식이 있었다. E는 B, L, V라는 식이 있었어요. 이게 유도 기절력 곧 전압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상황이 유도 기절력 자체가 I0를 구할 거면 I0는 ohm의 법칙을 쓸 거고요. 도선의 저항을 R이라고 하자. R이라고 얘기하면 자기장의 세기가 B였고요. 도선의 길이가 얼마였고 D였고 속도가 얼마였다고 V였다. 그래서 I0는 저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자, 그런데 자기장 영역이 이렇게 문제가 좀 복잡하네. 자, 자기장 영역이 여기가 자기장 영역 B1, B2, B3 이렇게 줬고요. 여기는 자기장이 있다 없다 자기장 영역이 아니래. 그런데 이 순간에서 원점에 이렇게 있던 상황인데 여기서 얘가 어느 쪽으로 흐를 때 플러스 X 방향으로 이동할 때 자, 요렇게 되게 복잡하네. 요렇게 V의 속도로 이동할 때 그때 얼마의 전류가 흘렀다고? 이 I0만큼의 전류가 흘렀대. 근데 얘가 이때 무슨 방향 이게 이 I0인데 이게 무슨 방향이라고 시계 방향이었고 얘는 요렇게 V로 움직일 때는 무슨 방향으로 이 I0인데 반시계 방향이라고 얘는 요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흘렀고 얘는 요렇게 시계 방향으로 흘렀다고. 요즘 문제 수능 문제 트렌드가 좀 이래요. 뭔가 상황을 복잡하게 줘. 그래서 경우의 수 따자. 요게 요럴 때 맞나? 저럴 때 맞나? 그거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는 없고 저기는 있다고. 자, 일단 문제나 보자. 뭘 요구하는 거야? 나에서 A가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근데 이건 왜 줬어? 미친 것들 아니야? 문제가 되게 어려워 보였는데 이 순간 허무해지는데요. 이렇게 갈 때 방향 고르라고. 잠깐만, 이거 딴 것도 없이 이거랑 그냥 반대잖아. 이렇게 가는 건데 이렇게 가는 것 뿐이잖아, 그치? 그럼 뭔 차이가 있을까? 요거랑 이렇게 가는 건 얘가 많아지는 거고 얘가 적어지는 거고 맞지? 올라갔을 땐 내려오게 되면 얘가 많아지고 얘가 적어지는 거지. 그럼 이 올라가는 경우 이하고 똑같잖아. 변화가 없는 거고 그냥 반대 아니야?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이 I0가 답인 것 같은데 이 쓰레기 문제네요. 뭔가 개복잡한 걸 다 줬는데 그냥 올라갈 때 반시계로 이 I0였거든. 내려올 때 시계 방향으로 이 I0겠지 뭐. 자기장 변화가 반대가 될 테니까. 그렇죠. 자기장이면 두 번째 쟤는 그 이거? 영향이 개방. 얘는 이거에 의한 거. 근데 이렇게 올라갈 때는 얘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이렇게 올라갈 때 많아지는 거, 이렇게 내려올 때 낮아지는 거잖아. 그럼 얘에 의한 효과도 정반대가 되는 거잖아. 그냥 올라갈 때는 많아지고 내려올 때는 줄어들고.
그 얘도 자기장 변화, 얘 자기장 변화, 얘 자기장 변화 전부 다가 처음 이 빨간 거일 경우하고 그냥 반대가 되니까 유도 기절력도 그냥 반대가 나오겠네. 이건 계산할 게 없네. 그냥 문제가 뭔가 빠진 것 같은데 몰라. 어찌됐든 끝. 의미가 없는데 이 자체가 하나 취급해버려 상관없어요. 그냥 저거는 저 영역이니까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그렇잖아. 어휴. 8번 그림은 고정된 코일에 전압 센서를 연결한 후 자석을 가만히 떨어뜨렸다고. 기억은 자석의 N극을 아래로 하여 높이 H에서 떨어뜨릴 때 측정값이다. 니은은 유도 기절력이 커졌네요. 그럼 더 높은 곳에서 떨어뜨릴까 더 낮은 곳에 떨어뜨릴까요? 여러분 유도 기절력은 어찌됐든 패러데이 법칙이 기본이에요. 그럼 시간당 뭐 자속 변화량하고 비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코일에 접근할 때 시간당 자속 변화가 니은에서 경우가 더 커졌으니까 더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서 그게 됐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뭘. 그래서 기억 자석의 높이는 H보다 그거 다 맞고요. 니은 자석의 S극 아래에서 A. 기억하고 형태가 똑같은데 그치? 형태가 똑같잖아. 방향 바뀐 게 없잖아. 그러면 똑같이 N극을 가지고 실험한 거겠죠. 디귿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는 코일을 통과하기 전후가 같다. 전자기 유도 현상도 뭐의 일종이다? 에너지 보존 법칙의 일종이다. 전기 에너지가 생겼어. 그럼 뭐 다른 에너지가 줄었겠지. 뭔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가 줄었다고. 그 줄어든 역학적 에너지가 뭐로 바뀌었다? 전기 에너지로 바뀌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편하게 풀 수 있고요. 문제를 요거를 알아야지만 문제를 푸는 케이스들도 문제를 많이 내니까 요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과목 간 통합이라는 게 되게 힘들어요. 뭐 물리 문제하고 화학 문제를 섞어서 뭐 문제를 낸다. 그럼 뭔가 낼 수는 있거든요. 뭐 열역학 단원하고 뭐 화학 반응열 단원. 근데 이거는 그냥 화학 문제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보통. 힘들어. 그러면 그나마 좀 할 수 있을 만한 게 뭐라고? 물리 과목에서 다른 전기하고 역학하고 섞는 거, 역학하고 파동하고 섞는 거, 파동하고 전기하고 섞는 거 이런 것들은 많이들 해요. 많이들. 경작기 입시에서는 왜 문제가 많지 않잖아. 기껏해 몇 문제만 물리 한 세 문제 많이 나와야 세 문제잖아. 세 문제인데 할 내용은 많잖아. 그럼 한 문제 웬만하면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게 섞으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야. 그런 느낌.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9번 그림 가는 종이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의 균일한 자기장 내에 수직으로 놓인 저항이 연결된 디귿자의 도선 위에 원투막대가 놓이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림 나는 가에서 자기장의 세기 B를 시간 T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 다는 가에서 도체 막대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0에서 언제까지 ET0까지는 누가 움직인 거예요? 뭔 변화가 있었어? 막대기가 움직였네. 막대기가 어느 쪽으로 움직였다는 얘기야? 막대기가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갔다는 얘기죠? 오른쪽으로 운동한 거예요. 그럼 뭐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시간당 면적 변화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우리 패러데이 법칙 있으니까 써먹자고. 마이너스 A 델타 T분의 델타 B 곱하기 A잖아. 근데 여기서는 뭐가 일정했고 B가 일정한 거고 자기장의 세기는 안 바뀌었잖아. 막대기가 오른쪽으로 이동해 가면서 면적이 커졌죠? 예, 그거예요. 이 경우에 유도 전류 방향 잡을 수 있겠네요. 막대기가 오른쪽으로 갔으면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 역선의 숫자가 많아진 거죠. 유도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방향으로 흘러요? 반시계 방향이니까 막대기에선. 아 막대기. 막대기에선 어느 쪽? 아래에서 위쪽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이게 유도전류겠죠? 유도전류 방향이. 막대기 내에서 이렇게 요 방향으로 흐를 거라고. 자, 2t0에서 4t0까지를 보면 뭐가 면적 변화 있어 없어? 막대기 움직임이 없단 말이야, 그치? 그럼 면적 변화가 있다고 델타 t분의 델타. 아이씨, 마음에 안 쓰는 게 면적 변화가 없어. 델타 파이가 0이라고. 아니지, 델타 a가 0이지. 파이가 이거 어떻게 해? 근데 뭐가 있다고? 시간당 자기장 변화가 있겠지, 그치? 근데 시간당 자기장 변화가 어떻게 됐어? 세졌어, 약해졌어? 약해졌네. 그럼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력성의 출처가 들었으니까 유도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 들어가야겠죠? 그럼 어떻게 됐다? 여기는 시계 방향이네. 그러니까 막대기에서는 내려. 유도전류가 막대기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이 되겠네. 4t0에서 6t0까지는 처음하고 반대 개념 아니에요? 자기장의 색이 일정한데 막대기가 백했네. 뒤로 왔지? 그럼 뭐 똑같은 조건인데 델타 t분의 델타 파이가 생긴 거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요거에 비례할 테니까 유도전류는 첫 번째 조건하고 반대가 되겠네. 그죠? 맞아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아래쪽으로 유도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가자. 어우 씨 귀찮아. 저항에 흐르는 전류 세기는 T0일 때와 3T0일 때가 같다. 세기도 뭐라고? 뭐해야지 뭐. 유도기 전력 구합시다. 유도기 전력. 이 Y는 마이너스는 방향이고 N은 감수인데 하나고 도선. 그럼 날리면 되고. 델타 T분의 델타 파인데 델타 T분의 델타 파인데 첫 번째 구간은 2B0였죠? 델타 A 곱하기 2B0였거든. 근데 여기 얼마냐? 여기 얼마인지 계산해 버릴 수가 있단 말이야. 도선의 길이가 L이라고 하면 L에서 2L이 된 거지. 그러면 가자. 요 델타 T가 얼마예요? 0에서 2T0 때까지잖아, 그치? 네. 그럼 2T0분의 L 만큼 커졌고 곱하기 원래 도선의 길이를 L이라고 하자. 곱하기 2B0예요. 이게 유도 기전력이야. 이 2는 3라고 하자. 저 3T0일 때는 어떻게 돼요? 면적은 그대로네요. 그럼 면적은 얼마가 된 거예요? 면적은 2L 곱하기 L. 이게 면적. 곱하기 2T0분의 기울기 2B0 등의 B0가 B0예요? 네. 요거 크기 비교해봐요. 같죠? 그래서 이 1과 이 3가 유도 기전력의 크기가 같으니까 유도 전류의 방향도 같겠죠? 기울기 맞고요. 니은 전류의 방향은 3T0, 5T0일 때 막대기하는 유도 전류 방향을 구했잖아. 같은 거 맞죠? 디귿 자기력의 크기는 이 자기력은 또 아이 여기 착하네. 자, 이 5부터 먼저 구합시다. 이 5는 어떻게 될까요? 이 5는 뭐가 바뀌는 거예요? 자기장은 그대로죠. 네. B0 곱하기 2T0분의 길이 변화, 시간당 길이 변화가 얼마가 된 거야? L이 됐죠? 요거 돼? 그럼 처음하고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얘는 2T가 지워졌는데 얘는 2분의 1이 남아있네요? 그럼 첫 번째가 유도기 전력이 2배 크네요. 그죠?
그런데 자기력을 구하랍니다. 자기력, 막대기가 받는 자기력. 자기력식이 어떻게 되죠? F는 B, I, A예요. N은 안 바뀌니까 뭐하고 자기장 세기하고 전류 세기에 비례하겠네요. 근데 여기선 자기장 세기가 2고요. 전류 값은 여기 1이 되겠네요. 그죠? 얘도 기전력이니까. 여기서는 자기장 세기 얼마? B0고 전류 세기가 2분의 1이죠. 그럼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계산이 안 되냐? 야, I1이 지금 이거 보자. I1이 I2보다 커요, 작아요? 2배 큰 거죠. I5보다. 맞아? 그럼 B1일 때는 1초일 때는 EB0였고 OT0일 때는 B0였죠. 그럼 여기서 F는 뭐에 비례한다고? 결국 B 곱하기 I에 비례하겠네요. 자기장도 몇 배? 2배 컸고요. 전류도 몇 배? 2배 컸으니까 자기력은 몇 배? 4배 커야 맞겠네요. 이게 참 문제. 답이 그래서 3번. 그렇게 복잡하냐 쓸데없이. 10번. 그림은 연직 아래 방향의 균일한 자기장 내의 경사면에 놓인 디귿자형 도선 위에 막대를 경사면 위쪽으로 움직이는 순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전류계 흐르는 유도 전류 세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시오 했어요. 자, 일단 막대기는 올라가다가 쓰겠죠. 그리고 다시 내려오겠죠. 그럼 막대기가 서버렸으면 쓰는 순간은 자기장 변화가 거의 없잖아요. 명이 돼야 돼요. 그러다가 다시 또 커져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1, 2, 5번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답은 뭐하고 3번 아니면 4번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는 식으로 안 풀고 그냥 개념으로 풀게요. 올라갔다가 내려간다고 치자고요. 얘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전기 에너지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막대기의 운동은 지속적으로 자기력 때문에 방해를 받겠죠. 그래서 빗면 아래로 내려가는 힘 mg sin 세타하고 빗면 위쪽으로 작용하는 자기력을 벡터 분하면 그쪽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 두 개 합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얼마가 될까? 0이 되겠죠. 최종적으로 0이 돼야 R자임이 0이 된다고. 그럼 무슨 운동한다고? 등속 운동을 하지. 등속 운동을 하면 어떻게 해? 운동 에너지는 증가가 없어. 근데 높이는 계속 낮아지겠지? 위치 에너지 줄어들지. 그 줄어든 게 다 뭐로 바뀐다?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 그럼 전류값은 최종적으로 일정한 형태로 나와야겠지. 그래서 답이 4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개념으로 풀어야 돼. 자, 그래서 상호 유도도 숙제였었죠? 네, 상호 유도 보러 갈게요. 페이지 몇 쪽? 146쪽. 질문해 보세요. 146쪽부터. 3번, 5번. 3번, 5번이요? 네. 3번, 5번. 자, 3번 들어갈까요? 자, 이게 뭘 그리려는 거예요? 1차 코일의 전류를 그렇게 변화시키면 2차 코일에서 유도 구전력이 어떻게 되냐라는 걸 따지라는 거거든요. 잘 보세요. 자, 지금 요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놈이네. 여기에 이렇게 검유계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A점, 여기가 B점이에요. 자, 일단 여기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이렇게 해서 저 1차 코일이 만드는 자기장이 어떻게
요 방향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프가 어떻게 나왔다고요? 1차 코일의 시간에 따른 전류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보시면 전류 방향이 마이너스였어요. 요 방향하고 반대였다는 뜻이겠죠? 근데 그 마이너스 값이 작아졌다고. 근데 여러분 딱 그 형태를 보니까 우리 일단 기억해야 될 게 유도 기전력은 기본적으로 나오는 식은 다 뭐라고?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패러데이 법칙을 일단 먼저 써봅시다. E는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마이너스 n. 여기서 뭐가 안 바뀌어요? 이 코일의 면적 변화는 없죠. 시간당 자기장이 바뀌는 거니까 A는 바깥으로 빼버릴 거고요. 델타 t분의 델타 B에 비례한다고요. 맞아요. 그런데 저 솔레노이드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 B는 K2'N I죠. 그럼 결국 뭐에 비례한다는 얘기야? 유도 기전력 E는 뭐에 비례한다? 델타 T분의 델타 I에 비례하겠네요. 맞아요. 이게 결국은 이 그래프의 기울기예요. 여기 기울기 플러스, 여기도 기울기 플러스죠. 그러면 여기 전류 방향은 같아요. 여기도 전류 방향은 같아요. 근데 이 처음하고 반대 방향이 됐겠죠? 그래서 그래프 형태는 일정하게 나와야 될 거야. 그런데 이거 보자. 이게 제일 편하니까. 플러스 방향으로 전류가 세지면 요 자기장이 점점 세졌죠? 그럼 유도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은 반대 방향으로 나야겠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럼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 그래서 화살표 이렇게 됐으니까 A에서 G를 거쳐 B를 가는 거죠. 처음에. 그럼 처음에 뭐예요? 플러스예요. 그래서 얘 그래프를 여기다 그릴게요. 같이. 그럼 어떻게 된다고? 처음 요 과정이 플러스를 일정하게 나오고 유도 전류 값이. 그 다음 어떻게 된다고? 요 과정이 마이너스로 일정하게 나와야겠죠. 값은 똑같이 나와야겠네. 그래서 그래프 그리라고 이 그래프 그리는 문제가 영재학교 입시에 곧장 나오거든요. 개 많이 틀려. 미리 말씀드리면 종무에 나올 거예요. 왜 알려줘요? 그래도 개 틀리니까. 개 많이 틀려. 이렇게 안 그래 맨날 올라가니까 나도 올려야지. 직선 같이 그리니까 좀 그러니까 난 곡선으로 그려야지. 별 지랄을 다 갖고 하냐고 뭐라고. 패러데이 법칙까지. 오케이.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5번 보겠습니다. 이 상호 유도를 이용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다? 변압기예요. 변압기의 기본적인 식은 이 패러데이 법칙에서 나왔듯이 유도 기전력이 가문수에 비례하거든요. 그래서 가문수하고 전압은 비례한다. 그래서 이게 기본식이고 1초 동안에 사용한 전기 에너지는 이상적인 경우엔 어때? 변화가 없어야겠죠? 근데 1초 동안에 사용한 전기 에너지를 뭐라 불러요? 전력이라고 부르죠. 전력식이 P는 VI. 그래서 V하고 I 곱한 값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I와 여기가 I2. 그래서 이렇게 곱한 값이 같다가 나오겠죠? 이게 뭐라고? 변압기에 사용되는 기본식입니다. 자, 5번. 조건이 뭐예요? 가문수가 이렇게 줬는데 이렇게 감겼고 이렇게 감겼다 치자고 대충 그리자고요. 근데 여기 가문수가 얼마? 2n이라고 줬네요. 여기 가문수는 얼마? n이라고 줬어요. 여기 걸린 전압이 얼마였다고? V였을 때요. 여기 걸린 전압이. 근데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라고? 여기 흐르는 전류는 I라고 줬어요. 근데 전력을 구하랍니다. 1차 코일에 공급되는 P를 구하래요. P. 그럼 여러분들 이거하고 이거 곱혀가지고 VI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가문수하고 뭐가 된다 그랬어요? 전압하고 비례라 그랬죠?
그럼 여기가 2n이고 여기 n이야. 여기 v면 여기 몇 v야? 2분의 1 v라고. 2차 코일의 2분의 1 v의 기전력 형성이 됐고 전류는 i니까 P2는 당연히 얼마? 2분의 1 v i. 이게 뭐랑 P1이랑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은 2분의 1 v i가 되겠습니다. 개념 문제입니다. 변압기 문제가 영재고시에서 매우 잘 나오냐? 그렇진 않아요. 근데 변압기는 어디에 있어? 저게 저 내용이 통합과학에 있어. 통합과학. 수능에서 많이 긁어대겠지. 궁금해? 여러분들 내년부터 수능이 바뀌잖아요. 체계가. 과학은 뭘 본다? 통합과학을 본다. 통합과학의 내용이 물리완, 화학완 이런 것보다 많이 적죠. 내용이 쉬워요, 당연히. 통합과학이. 근데 수능으로 봐야 될 거잖아. 변별력을 키워야 되잖아. 어떻게 난리를 칠지 되게 궁금해. 내년에 6월에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는데 어떻게 나올지, 얼마나 쌩 난리를 칠지, 쉬운 내용을 가지고 애들을 얼마나 빡치게 할지, 시간을 얼마나 잡아먹게 문제를 복잡하게 될지 나올 것들은 뻔한 게 있긴 있거든요. 예. 화학은 나올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시간 많이 쓰고 나올 게 딱 정해져 있거든. 근데 물리는 진짜 내용이 없거든요. 물리는 써먹을 게 별로 없어. 근데 운동량, 중력량 하나 있고 그거 써먹을 수 있으니까. 변압기 뭔가 한번 뒤틀면 괜찮을 것 같긴 하니까 그거 하나 써먹을 것 같고. 자유낙하는 뭐 낼 게 별로 없거든. 어떻게 될지 뭔가 자료를 개만해주고 시간을 오래 걸리게 하겠죠. 어떻게든 재밌다고. 자, 또 질문. 뒤에 개념 적용 문제 질문. 4번, 7번? 오케이. 4번, 7번 몇 쪽이었어? 148쪽이었네요. 4번, 7번 볼게요. 4번. 자, 4번은 이렇게 이런 고리가 있다는데 여기에 자 이렇게 아하 자 이렇게 저항이고 여기에 검유계가 있고 이런 그림이네. 요 그림이 뭐냐면 교류를 뜻합니다. 교류. 우리가 쓰는 전기, 집에서 쓰는 전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꽂아버리죠. 왜? 지가 알아서 바뀌니까. 이렇게 꽂든 뒤집어서 꽂든 똑같은 조건이니까. 그거를 형성화시킨 거예요. 교류 전원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요게 P 이 안에 Q라는 보존이 들어있대요. 자, 그림 나는 Q에 흐르는 유도 전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래. Q에 지금 어떤 전류가 흘렀다고? Q 유도 전류가 이렇게 흘렀대요. IQ에요? Q의 유도 전류입니다. 자, 이렇게 흘렀답니다. 자, 일단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유도 전류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이런 형태가 나왔잖아요. 자, 보기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이거 P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됐을까요? 형태를 보면, 대충 보면 이게 P에 흐르는 전류 때문에 이 전류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패러데이 법칙이 E는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계속 쓰잖아. 패러데이 법칙. 전자기들은 계속 저것만 써. 왜? 저것밖에 없으니까. 마이너스 N. 여기서는 뭐가 면적은 그대로 왜 자기장이 바뀌는 거죠? 델타 T분의 델타 P. 요도 그잖아. 이 케이스에서는 뭐? 델타 T분의 델타 I. 저 P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비례할 거라, 그지? 여러분 이거
델타를 매우 작은 시간으로 나누면 그걸 뭐라고 부르죠? 미분음하죠. dt. 그럼 미분이 뭐예요? 기울기예요. 이 기울기의 기울기의 값이 변화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초반에는 기울기 변화가 크게 나온 거고 여기서는 기울기 변화가 거의 0이 됐다는 그 얘기인 거지. 맞아? 아니지 여기가 유기도 전류니까 여기서 기울기가 0이었댔네. 여기서 다시 이것 때문에 이 변화 때문에 얘가 만들어진 거라고. 그럼 여기서 이 유도 전류가 0이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서 어떻게 됐다고? 전류의 변화값이 기울기가 얼마? 0이었다는 얘기지. 여러분들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기울기가 0인 거 어디에? 기울기가 0인 거. 접선을 그려봐. 2번이 기울기가 0이에요. 4번도 기울기가 얼마예요? 0이에요. 1번하고 2번은 기울기는 도는 반대든 기울기는 최대값이죠. 맞죠? 네. 그래서 여기선 기울기가 0이 나야 되니까 여기서가 이런 형태가 나와야 되지. 여기서 기울기가 최대값이 나오니까 어떻게 된다고? 이런 형태가 나온다고. 맞아? 이런 형태야. 이거를 나중되면 이게 무슨 그래프에 가까워요? 여러분들 삼각함수 그래프 중에서 사인 그래프죠. 이건 무슨 그래프예요? 코사인 그래프죠. 나중에 미분 배우신 분 삼각함수 미분 배웠을 리가 있나?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나와요. 이런 거 알면 되게 편해질 거. 그때까지 풀지 별거 아니라고. 자, 0에서 t 동안 전류 방향은 2번 바뀐다. 그렇지 않을까요? t가 어디에 어디까지가 t였냐? 여기가 t였죠? 한 주기였네. 한 주기였죠? 그럼 어떻게 됐다는 얘기가 이것도 그리면 어떻게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야겠죠? 그럼 몇 번 바뀐다고? 여기서 한 번 바뀌고 여기서 한 번 바뀌었잖아요. 2번 바뀝니다. 전류세기는 2t일 때 4분의 1t일 때 어디가 전류세기가 세요? 전류세기 이거 전류세기 그린 거라니까. 2분의 t일 때가 더 세죠? 8분의 t일 때 8분의 t일 때.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선 시계 방향일 때를 플러스로 한대요. 그럼 8분의 1 때는 요때잖아요. 근데 얘 전류가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작아지고 있죠. 얘가 만드는 자기장이 점차 세진 거야? 약해진 거야? 약해지지. 그러면 얘가 그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 줘야겠지? 이렇게. 맞아? 그래서 시계 방향을 흐를 때 전류가 시계 방향을 흐를 때 플러스로 얘기한다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래서 8분의 t일 때 P에는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흐른다. 이게 시계 방향이었으니까 시계 방향의 전류가 작아지니까 그걸 방해하려고 유도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흘렀겠지. 맞아? 아우. 그래서 답이 다 맞습니다. 7번 가봅시다. 7번은 되게 복잡해 보인다. 7번. 자, 이건 다 써야 되나? 참 되게 복잡하네요. 자, 뭐라고 준 거야? 여기 가문수가 n1, 여기 가문수가 n2. 아, 여기 저항이 25R0래요. 정전선에 연결했고 2차 코일에는 저항이 R0인 병렬 연결돼 있다고. 와이씨. 여기서 스위치가 두 개가 있는데 R0 여기서 다시 스위치가 또 하나 더 있어. S1, S2 여기 또 R0. 어허, 알겠다. 연결이 되어 있어. 그 다음에 S1가 뭐?
교류 전원에서 공급하는 전력은 스위치 S1과 S2를 모두 닫았을 때가 S1만 닫았을 때 3배래. 왜 조건이 안 나오지? S1과 S2를 모두 닫았을 때 저 한 개에 흐르는 전류 세기는 같다. 아, 송전선의 저항이라고? 아씨, 진짜 개빡치네. 이게 딴 게 아니고 송전선의 저항이라고? 그럼 여기서 그래, 뭔가가 저게 있어야 말이 되지. 자, 여기 봅시다. 이 문제는 일단 문제 설명부터 해드릴게요. 풀이는 그때 하고. 여기 도착한 전압이 아니라 여기서 공급해주는 거고 이게 송전선이라고. 이게 뭐냐면 이거 발전소야. 꽤 먼 곳에서 보내주는 거야. 근데 이 중간에 전선에 뭐가 있다고? 저항이 있다고. 이 전선 저항에서 어떻게 되는가? 공급해주는 전기 에너지 일부를 써버리겠지. 그 쓴 게 얼마 이것까지 계산해달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공급해주는 게 V0였으면 얘가 일부 잡아 쳐먹고 그 다음에 여기로 나오게 된다 그 얘기인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이 변압기로 들어가게 된다 그 얘기야. 그것까지 다 따지라는 얘기거든요. 자, 일단 S1과 S2를 모두 닫았을 때 S1만 닫았을 때를 다 설명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자, 일단 S1만 닫았을 때 얘만 남아요. 그럼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뭐라고 하자? 여기 I0라고 하자. 여기 I0 얘만 닫았을 때 그때 가문술 줬네. N 아니고 N2라고 줬죠? 여기 I0라고 했으면 1차 코일만 감았을 때 자, 일단 N1 변압기 쓰는 식 있잖아요. 가문수하고 전압은 비례하고 전류하고는 반비례한다. 여기 들어가는 전류를 뭐라고 하냐? I1이라고 하냐? 뭐라고 하냐? 오케이. 공급해준 게 I1. 그럼 여기서의 전류는 Q에서의 전류가 I0라고 주어졌잖아요. 이걸 I 뭐라고 하냐? I0였고요. 이게 I0라고 했고 요거를 I1이라고 씁시다. 그럼 여기서가 지금 처음에 S1 여기 S1만 닫았을 때 여기서 흐르는 전류를 I1이라고 놓은 거예요. P1은 여기서 공급해준 전력을 P라고 할 거예요. P. 여기서 줬는데 여기 I1만큼이면 여기도 I1만큼 전류가 흐른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뭘 잡아먹는다고? 저항이 있으니까 전기 에너지를 잡아먹어요. 전력을. 그걸 뭐라고 써야 되냐면 2차 코일에 오케이. 자. 우리 여기서 얘 저항이 R0라고 얘기했고 여기 전류가 I0라고 흐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소모되는 전력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들어가는 전력하고 여기서 나오는 전력이 어때? 같겠죠. 그럼 요걸 가지고 여기 도착한 거를 여기서 잡아먹은 전압하고 여기 근데 이게 요거랑 똑같다라고 쓰면 뭔 식이 나오냐면 P는 여러분 I 제곱 반칙 있잖아요. 그 식을 쓸 거예요. I1 제곱 곱하기 얘 저항 25 R0 플러스 여기서 들어간 전력하고 여기서 나온 전력은 똑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어요? I0 제곱 곱하기 R0라 쓸 수 있지.
요거를 I1을 바꿀래요. 뭐로? N1분의 N2 I0로 바꿀래요. 제곱 곱하기 25 R0예요. 플러스 I0 제곱 R0죠. 맞아? 이게 S1만 닫았을 때예요. S2 둘 다 닫았을 때, 둘 다 닫았을 때 그때는 어떻게 돼요? 똑같은 식을 써볼게요. 이 P2는 똑같은 식으로 써줄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여기 얼마가 됩니까? 여기 I0가 흐르고 여기도 얼마 흐른다고 I0가 흐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치? S1 문 닫았을 때 전류 한 개 흐르는 세기는 같았다 라고 아시니까. 그럼 어떻게 됐다고? 여기서 요식 그대로 가게 되면 N 1분의 N2 I 0. 근데 I0가 여기도 I0 그러고 여기도 I0 그러고 여기 몇 I0 그러는 거야? 2 I0가 그러는 거죠. 2 I0가 들어가겠네요. 2 I0 제곱 곱하기 25 R0 플러스 여기서 나온 거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 아니지. 이거 I0가 여기 악에 흐르는 거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얘 똑같은 거잖아 전력이. 그럼 그냥 이 I0 제곱 곱하기 R0 여기 하나가 더 있다. 정의 두 개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죠? 뭐 각각 쓸 필요 없이. 그런데 뭐라고 나왔다고? 3배. 공급해주는 전력이 문제 줬잖아. S1과 S2를 모두 닫았을 때가 S1만 닫을 때 3배래요. 그럼 뭐가? P2가 P1보다 몇 배 크다고? 3배 크다고. 집어넣고 정리하면 N1분의 N2가 나올까? 나오지 않겠냐? P2가 3배 더 크대요. P1보다.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뭐가 나와요? 이게 I 제곱 R0는 그대로 나와 있는 거죠. 네. 근데 여기도 똑같이 I 제곱 R0가 있고 모든 항에 그러면 뭐가 있다는 얘기야? I0 제곱 R0가 다 있지. 그럼 그 항이 다 날라가면 여기 숫자만 남을 거고 저기 N1과 N2만 남겠지. 맞아? 그럼 결국 답이 정리하면 나온다고요. 답이 나오면 얼마가 나온다고? 5번이 나온다고. 계산 아니지. 5번이 아니죠. 값이 5가 나. 4번이 나옵니다. 계산하면 되니까. 맞지네. 자, 이거는 다시 공급해주는 곳에서 여기서가 아니라 실제 공급해주는 것을 미리 줬고 중간에 송전선에서 손실되는 전력이 있거든요. 그거까지 포함해가지고 뭔가를 계산하라는 거야. 보통은 여기서 주거든. 이거하고 이것만 주고 고금을 따지라고 했더니 여기서는 송전선에서 손실되는 전력까지 따져가지고 다 근본적으로 따지라고 문제를 그렇게 낸 거네요. 문제가 되게 복잡해졌네요.